오늘의 주제는 뭐예요? 임신 동안의 영양 관리? 뭐 이런 거죠. 먹는 거? 공부를 엄청 해요. 아니 공부한 게 아니라 정리 썸머리. 잊어버릴까봐. 그래도 소고기 제 혹시 어디야? 이제 뭐 빼먹는 얘기가 든든합니다. 있으면 네. 아유 우리 박 원장님 아주 좋습니다. 아주. 네. 모범생 스타일이야. 그러니까. 그래서 조산사가 될 수 있었던 거야. 왜 이러십니까? 왜 까먹기 전에 임신 동안에 저는 영양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이제 뭐 임신 동안에 몸 관리를 잘 해야 아기한테 다 영향을 줄 수가 있으니까. 근데 이게 사실은 그 개념이 있어요. 태아 프로그래밍이라는 개념이 있거든요. 이게 이제 태아 시기 동안에 엄마가 어느 정도의 영양 상태를 받았느냐에 따라서 아이가 컸을 때 성인이 됐을 때 건강 상태까지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라는 그런 개념이 있거든요. 예전에 네덜란드가 2차 세계대전 때 독일한테 좀 약간 막 그렇게 하면서 기근 상태가 있었대요. 음식이 아예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임산부들이 칼로리가 300에서 한 600 정도 칼로리밖에 먹지 못하고 그 임신 기간을 지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나중에 추적 관찰해보니 성인병 같은 거라든지 이런 좀 약간 성인이 되었을 때 그런 좀 약간 문제가 있는 확률이 높았다라고 하는 그런 연구 결과를 가지고 이제 이 사람들이 뱃속에 있었을 때 되게 영양 상태가 너무나 중요하구나. 이제 이런 것들을 그 개념이 태아 프로그래밍 개념이에요. 그래서 근데 이제 한국은 사실 문제가 뭐냐면요. 너무 많이 먹어서 문제예요. 아니 영양 상태가 너무 이 태교랑 똑같아요. 한국 이 동양 사상에서는 엄마가 중요하고 그 아이가 엄마의 그런 상황에 맞춰서 태어난다 이런 개념이 너무 머릿속에 박혀 있으니까 임신을 하게 되면 너무 많이 먹게 되는 이런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그냥 뭐 모른 상태에서 그 음식을 드시면 임신 막달에 15에서 20kg 정도 찌시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좀 얘기 좀 해주세요. 그럼 얼마 정도? 그때 항상 네. 은난쌤이 얘기 중에 있었는데 몇 킬로칼로리가 그러니까 임신을 했을 때 그 필요한 그 칼로리는 평상시 먹던 양의 500kcal. 근데 이제 제가 알고 있는 거는 사실 그것보다 더 충격적이에요. 300kcal. 맞아요. 300칼로리 정도. 300kcal도 500kcal는 수유보다. 그래요. 헷갈렸어요. 맞아요. 임신했을 때 300kcal여가지고 뭐가요? 추가적으로 먹는 게 칼로리가. 그러니까 2배가 아니라 원래 본인이 먹는 양에서 300kcal 정도 더 먹는 거. 네. 300kcal면 어디? 바나나가 두 개 반. 이게 딱 300칼로리고. 밥 한 공기. 맞아요. 그리고 그걸 하루 하루. 끼가 아니라. 그러니까 끼니에 밥을 한두 숟가락 더 먹는 정도의 열량이 필요한 거죠, 실제로. 많이 먹. 아니에요. 네. 이게 질량이 20% 정도가 임산부들이 증가된대요. 그리고 임신 후반기에는 20% 정도 더 에너지가 더 많이 쓰임에도 불구하고 300kcal 정도가 소요되고 그 정도 이렇게 먹었을 때 10kg 정도 찌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만큼 그렇게 많이 먹으면 안 된다. 왜냐면 이게 사실은 몸무게가 적은 사람들의 문제는 뭐냐면 조산이나 저체중아를 유발할 수 있게 낳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몸무게 너무 많이 너무 많이 체중을 찌게 되면 난산을 되게 유발을 해요. 보통 선생님들도 많이 출산을 경험해봤겠지만 몸무게가 정말 15kg 이상, 20kg 이상 토탈 몸무게가 찌면 출산이 원활하게 정말 빨리 나는 분들이 되게 극소수거든요. 극소수예요. 진짜 네, 극소수. 있긴 있지만 되게 극소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생각을 하면서 드시는 게 좋다라고 이제 하는 거고. 300kcal. 엄청 충격. 근데 많이 안 드셨을 것 같은데. 저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입덧을 한 2달만 하고 그 다음에 했는데 정말 입에 짝짝 붙었어요. 너무 맛있어요. 산에 그러니까 그냥 오이를 먹어도 그렇게 맛있고 콩자반을 집어 먹어도 그렇게 맛있고 그래가지고 정말 입에 너무 단 거예요. 근데 나는 그게 몸에 식히는 줄 알았어. 그래서 그러니까 그렇게 맛있게 먹는 게 몸이 이만큼 먹으라고 한 얘기인가? 뭐 이런 생각이 들 만큼 너무 맛있었거든요. 다 입에 막 너무너무 맛있었는데 그렇게 되면 너무 살이 찌면 내가 무릎이랑 이런 게 이제 상할까봐 내가 무릎에 연골이 없죠. 무릎 수술해가지고 연골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몸무게가 너무 많이 나가면 무릎이 너무 아플 것 같으니까 겁나서 제가 안 먹은 거지. 나는 내 무릎만 건져냈잖아. 나는 진짜 엄청나게 먹었을 거야. 그럼 출산이 너무. 어려웠을 거예요. 진짜 이렇게 빨리 낳는 이유가 그때 우리가 이제 출산 이야기를 해봤을 때처럼 관리가 잘 돼서. 예. 그래서 저 이제 같이 일했던 조사 선생님은 자기 30주쯤 되니까 끝이 없대요. 먹는데 한계가 없을 정도로 맞아. 그런 식탐과 식욕이 많이 식욕, 와, 돌아가지고 진짜 맛있어. 본인이 항상 이제 본인 조산사니까 알잖아요. 이렇게 많이 먹으면 안 된다는 거를. 그래서 먹다가 내가
이렇게 임신 전에는 어느 정도 먹었으니까 이 정도의 숟가락 놔야 되구나 항상 숟가락을 놨다 그래요. 그래서 근데 조미 선생님, 미정생 같은 경우는 그래서 10kg 정도 아마 쪘을 거거든요. 출산 잘 하셨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이 칼로리 조절이 너무나 임신 기간 동안에는 한국 사람들한테는 특히나 중요하다. 네, 이런 이야기를 해드리면 너무 깜짝 놀라요. 왜냐면 저희 조산원에 한 25주에서 30주경에 오시는데 이런 얘기를 해드리면 자기들은 그 달팽이가 얘기한 것처럼 몸이 끌리는 대로 그리고 맞아요. 임신하면 많이 먹어야 된다 생각해서 과일을 막 수박을 있어요. 반통을 먹고 이제 이런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게 또 이렇게 여자분들이 이렇게 늘 다이어트와 싸움이잖아요. 옷태. 근데 이제 배가 나오니까 이 배가 내 배인지 애기인지 그러니까. 모르니까 약간 이게 정신줄을 놓게 되더라고요. 저 첫째 가졌을 때 저도 일도 하고 당연히 이제 힘들게 일했으니까 먹을 걸로 보상해야 되고 지금 이 배가 애 배인지 내 배인지 잘 모르겠지 그러면서 막 먹게 되니까 식욕이 엄청났던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첫째 때 체중 되게 많이 들었어요. 17kg. 그렇군요. 그리고 애기 태명이 뭐였죠? 통통이. 평상시대로만 사실 드셔도 괜찮은 것 같아요. 사실 맞아요. 요새 워낙 그러니까 잘 먹는 게 좋지 많이 먹는 거는 아무거나 많이 먹는 거는 좀 좋은 거를 먹어야죠. 좋은 그래서 맞아요. 이제 저체중이신 분들은 몸무게 이제 찌는 게 다른데 정상 체중이신 분들은 11kg에서 한 16kg 정도 찌는 걸 권고하고 있는데 한국 분들은 이제 이게 사실 하버드 대학교에서 이제 저희가 권고한 그 책을 보고 제가 산모님들한테 설명을 많이 드리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분들은 키도 크고 이제 아무래도 질량 같은 게 더 한국 사람들보다 많으니까 16kg까지 되지만 사실 한국 분들은 11kg 이내, 그러니까 11kg 전후로 찌는 게 가장 출산의 이상적인 몸무게다. 정상 체중이셨던 분들. 만약에 이제 저체중이셨던 분들은 한 15kg 전후. 그리고 이제 과체중이셨던 분들은 6kg에서 한 8kg 정도 찌는 게 가장 이상적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토탈 몸무게를 따졌을 때.